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은행주들이 실적을 잘 내면서 장 초반부터 잘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애플 쇼크로 인해서 막판에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한 건데요. 애플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내년에는 지출과 고용을 모두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도 장중에 오름폭을 축소했고요. 그리고 일부 기술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반면에 유가는 5%가 넘게 올라가면서 다시 또 102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비트코인이 장중에 22,00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켜볼 포인트도 조금 많고요. 또 실적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경계감도 뉴욕장 그리고 국내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말씀 주신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뉴욕장은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약 후강의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살짝 분위기가 반전되는 흐름이었죠. 올라갈 때 이후 장 초반에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급등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즈에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상향했고 시티그룹에서도 델타항공에 대해 긍정의 의견을 냈죠. 여러 이슈들이 들러붙으면서 장 초반의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후반에 가서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애플이 일부 부서에 대해서 고용과 지출을 축소할 것이다. 경기 우려를 안고 있다라는 소식을 내놓으며 애플이 한 2% 정도 빠졌고요. 그 소식과 함께 침체 우려가 부각됐고 지수가 후반에 탄력을 잃었습니다. 넷플릭스 등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도 작용이 된 거죠. 올해 들어서 감원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은 느낌이죠. 찾아봤습니다. 메타부터 테슬라, 넷플릭스, 또 다국적 기업인 노바티스, 중국의 텐센트와 바이트댄스, 국내에서 네이버, 그리고 이번 애플까지 해서 계속 감축, 감원, 해고 관련한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플마저도라는 시각이 등장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인이 된 거죠. 아직 애플 측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되는 내용들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블룸버그 통신에서 애플의 정통환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점검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흐름이 있었어요. 원자재 시장의 상승이 또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빈손 귀국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상회했습니다. 5% 정도 뛰었고요. 브렌트유, 천연가스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측은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이번 주 재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더 강하게 뛰어갔고요. 그 밖에 이 상품 쪽 금속 관련해서 혹은 곡물 쪽 관련해서 모두 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걸 두고 문득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블룸버그 상품 지수를 보면요. 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대. 요즘 이런 얘기가 다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리세션 우려를 키웠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품 가격이 떨어질 때 모두가 이것을 매도했는데 초기 매도 후에 추가 랠리가 아주 강하게 몇 배나 났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만약에 이 흐름을 반복한다면 원자재 시장의 초강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봐야 아는 것이고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서도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 상품 시장이 강할 때마다 리세션 우려가 불거질 때마다 이 블룸버그 상품 지수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한 번쯤 봐두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슈 속에서 에너지 관련한 주식들이 대다수 섹터가 부진한 가운데 올라섰습니다. 석유 그리고 가스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확인이 됐는데요. 대본에너지, 옥시덴탈, 코노코필리스 등의 종목들 모두 다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에너지주가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장에서 반가운 쪽이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2주 사이의 상승률인데요. 삼성전자 10%, SK 하이닉스 15%입니다. 최근 3주간의 외국인 수급을 놓고 봐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매도에서 매수 전환 그리고 확 매수 규모로 늘렸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매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죠. 이들의 상승은 우리를 반갑게 달갑게 합니다. 반도체 반등의 이유는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TSMC 실적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죠. 사실 TSMC 실적 같은 경우는요, 장기 계약이 많아서 실적 전망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 TSMC가 가이던스를 올렸기 때문에 업황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등장한 거고요. 수요 감소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 미국 소비 지표 보니까 괜찮던데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기업들의 재고 자산도 이제 감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이들의 상승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더해진 게 바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밸류 매력인데요.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PER보다 우리가 훨씬 낮은 상황인데 업종 EPS 증가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좋다. 한마디로 지금 밸류 평가를 낮게 받고 있는데 우리 쪽의 실적이 더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IT 종목들이 선택받아 마땅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무엇일까요? 넘겨보시면 지금의 10%, SK하이닉스 15%의 상승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작년 고점 대비해서 40% 떨어진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한 10% 올라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지금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정말 추세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제대로 실적 평가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인 겁니다. 일단은 추세적 바닥 확인의 목소리도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낙폭과대 반등이다라는 의견도 분명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도 반도체 오름폭 저점 대비 1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딱 2주 사이에 어제까지 보면 10.14% 올랐더라고요. 흔들림이 있을지 좀 살펴봐야겠고요. 신한금투에서도 반도체 쪽에 재고 쌓아둔 것들, 재고 소진되는 게 내년 상반기라서 제대로 올라가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거야 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10%의 상승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가 지금부터는 좀 고민되는 시점이죠. 반도체 대표 주자들이 잘 가니까 소부장도 올라갔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어제 7% 상승했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9% 올랐죠. 이들이 5월에는 비교적 견조했다가 6월에는 쭉 떨어졌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도체 형님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형님들이 제발 길을 잘 터줘서 이들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뉴스는 매일같이 쏟아지죠. 넘겨보시죠. 이번 주는 ASML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로서 장비사죠.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실적으로 앞으로 업황 좀 제대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라는 의견들 나오니까요.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민주당이 반도체 65조 지원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19일에 관련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 3일 전에 보도가 됐었는데 뭐 오늘 나오게 될지 밤사이에 어떤 소식이 전달될지 염두에만 좀 두시길 바랍니다.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이 거래일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다가 밤사이에 살펴보시면 조금 탄력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는 그럭저럭 괜찮았다라는 건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로 인해서 엔비디아 등이 좀 올라서면서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제 이익을 챙기고 나와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진만센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시세가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네. 2차 전지 뉴스가 어제도 쏟아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준 덕분인데요.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주 중에서도 대장주 쪽이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함께 웃지 못했던 하루였는데 그런데 반면에 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뉴스가 많이
많이 쏟아지면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나라 M&D가 어제 10% 넘게, 나인테크도 9%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의 조금의 주춤한 모습 괜찮다, 차익 실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7월 들어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피가 2%가량 올랐을 때 이 대표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그래도 괜찮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6월 들어서 쭉 빠졌었는데 마찬가지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살짝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우세한 건데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외국인과 기관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강하게 사들이고 있었고요. 삼성 SDI, SKI 테크놀로지까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각이 좋은 상황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반기에는 우상향할 수 있다, 실적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하반기 그리고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이익 추정치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것이다, 성장주가 될 것이다 라면서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영업이익 추정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장사들 대부분이 2분기에 영업이익이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대장주들을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표를 참고하시면 흐름만 보셔도 지금 2022년, 2023년까지 쭉쭉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뉴스가 많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바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한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 스케줄이 빽빽하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로 되어 있고 LG의 배터리 시설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 해결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안을 좀 논의하고 이에 대해서 연설을 가진다고 합니다. 프렌드 쇼어링은 동맹국 위주로 공급망과 무역 관계를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주요 장관과 총재 그리고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뉴스는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뉴스는 단독이라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크로아티아의 전기차 회사인 리막이 원통형 배터리를 쓴다, 이런 소식이 어제 단독으로 일부 언론사에서 전해졌습니다. 이달에 양산에 돌입했던 전기 스포츠카에는 2170 배터리셀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향후 신차에는 46mm의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한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세 곳과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일본의 파나소닉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슈가 참 많기도 하고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2차 전지주는 결국에는 저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오늘은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 맞는지, 예스라면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옐런 장관의 방문, LG 엔솔 그쪽을 방문하게 된다라는 기대감 속에 어제 나라 M&D, 나인테크 등의 종목이 9에서 10% 정도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슈를 타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관련한 이야기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안 가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반가웠죠. 네, 맞습니다. 네카오가 이렇게 손을 잡고 오랜만에 특히나 강하게 올랐습니다. 6%대 거의 4% 가까이 올랐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렇게 힘을 받아갔던 거고 역시 외국인들도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네. 네이버는 590억 원이나 샀고요. 그리고 특히 현대차를 누르고 다시 시총 6위를 네이버가 탈환했다는 점 의미 있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DB금융투자에서는 향후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는데요. 물론 목표 주가는 45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네이버 쪽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연관의 더블 체크를 통해서 지난 7월 11일에 사연관 차장님께서 네이버를 또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23만 원 선에서 분할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해줬던 종목이라서 내일 또 출연하시면 한번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시세 났으면 좋겠는데요. 조선주도 어제 강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현대미포조선 수주 소식에 조금 강한 탄력을 나타냈고요. 밤사이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또 상승세를 이어갈지 여부는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독이긴 합니다만 어제 폴란드와 우리가 방산 수출 MOU를 오늘 맺을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내용이고 어제 미리 장 중에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오늘 관련 이슈가 이 단독 뉴스가 장 마감 후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받게 될지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된다면 가나 안 가나 전략도 같이 담아 볼게요. 지금부터 여러 이슈들에 대한 전략 함께 나눠보시죠. 네, 뉴욕장 흐름부터 해서 국내 이슈가 됐던 반도체 그리고 기대 안고 있는 2차 전지 등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정강 후 약이었습니다. 여전히 쫄지 마라. 네, 일까요? 잘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자기가 되게 괜찮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조금 하락세가 있었는데 사실 이 정도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폭락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IT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인력 감축에 의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한 번씩은 넘어가야 될 구간인데 그 넘어가는 고비를 그래도 이 정도 구간이면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나머지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 큰 폭의 하락은 좀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은 1%가 보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플러스 1%면은 강보합, 마이너스 1%면 약보합.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거의 다 나온 상황에서 이번 주는 사실 엄청 뭐 주택 판매 지표 혹은 이제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제외하고는 뭐 큰 폭의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진짜로 대어마켓 랠리를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반도체 주들이 좀 탄탄하게 오르기 때문에 지수가 꽤나 좀 단단하게 오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과 삼성전자 반도체 주와의 좀 상관관계를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정말 비트코인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주들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으쌰으쌰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시장은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만 드렸는데 한 번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 정도의 상승세는 즐길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 일주일간의 상승 구간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주신 거고요. FMC 관련한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주간은 또 저희가 뭐 약간 예의주시하며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최근에 반도체 강세 움직임 나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하시죠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 또한 맞았어요. 삼성전자 10%, SK하이닉스 15% 2주 사이에 올라섰습니다. 일각에서는 10%, 15%면 이익 챙기자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완전히 해결된 건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좀 올라갔다 정도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익 챙기실 거예요? 저는 좀 더 볼 것 같은 게 이제 의외로 이제 삼성전자를 5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별로 없고요. 하이닉스를 이제 8만 원 혹은 이제 9만 원 초반대 매수하신 분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워낙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선뜻 손이 안 나갔던 구간도 맞고요. 사실상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10%씩 각각 올랐다고 하면은 낙수 효과를 보는 이제 그런 밑에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20%까지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에 그쪽 부분의 저점 매수는 이루어졌지만 의외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부분은 뭐 물도 타기 쉽지 않은 구간
신규 매수도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의외로 매수하신 분들이 얼마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5만 원 혹은 9만 원대 구간은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앞자리가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 하이닉스는 10만 원 고지를 드디어 탈환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까? 다른 이제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조금 기대감과 혹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또 고점을 닿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들이 있는데 목표 가로 얘기해 주시면요. 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목표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12만 원을 다음 주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요. 단기적으로, 네. 네, 정말 다음 주 한 7월 말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 가격을 먼저 제시를 드리겠고 그 이후에는 다시 AS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더 나올 악재가 없습니다. 이제 공급을 축소를 시켜서 디램에 대한 우려, 디램 가격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을 시키는 구간들이 있고요. 마이크론이 이를 먼저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가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을 좀 위축을 시킨다면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기대했던 DDR5 혹은 서버용 디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오히려 앞당길 수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선행지표로 현재 주가는 바닥이다.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오르려면 글로벌 경기가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목표가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6만 5천 원과 12만 원 제시를 드린 거지. 저는 위에가 그래도 삼성전자는 7만 원과 하이닉스는 그래도 13만 원대를 유지를 하는 게 한국 주가에 어느 정도 공평한 이제 평가를 받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고 이제 물을 타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따 집만스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만스픽 예고로 갔네요. 저희 그것도 빼놓으면 안 돼요.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월요일 말씀 주셨던, 지난주죠. 목요일인가? 말씀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마이크론도 어찌됐건 어제장에도 또 시세가 났습니다. 요것도 AS 더 보유일까요? 네. 더 올라야 됩니다. 이제 후공정 업체들은 사실상 추적, 공급을 줄이게 된다면 예를 들어 소재도 덜 쓰고 혹은 이 장비도 덜 이제 수주를 내고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 후공정 업체들은 일단은 뽑아내는 반도체 물량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데 반도체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나마이크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사셔도 되고요. 앞으로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고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은 조금 더 가져가시라. 한 앞자리가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앞자리는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만큼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약세 섹터에 들어갔었던 게 바로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종목군들 그런데 이슈는 또 많단 말이죠. 오늘 또 옐런 장관의 방문 일정도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분명 받게 될 텐데 셀과 소재, 장비 그 안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그 안에서도 엔솔향, SDI향 너무 많아서 조금 정리를 살짝만 해주세요. 네, 일단은 옐런 제리 배무부 장관이 오늘 와서 이제 뭐 LG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만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있는데 일단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잘 잡으면은 의외로 10%의 수익률은 금방금방 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거는 쌤 같은 경우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이 10% 수익 어떻게 금방금방 냅니까? 그래서 바닥을 잘 잡는 이제 그런 방송은 이제 투자는 세븐에서 보시면 좋을 것 잡아주세요. 같고요. 네. 일단은 저는 셀 업체는 아직도 보수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코프로비엠이 정말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50% 상회를 했는데 이렇게 내린다? 저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코프로비엠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어제 매수를 했고요. 이제 저는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데 전방 후방 산업이 꺾이지 않은 섹터가 하나를 딱 꼽자면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도 일단은 이제 후방 산업이 약간 꺾이자마자 바로 들어왔는데 2차 전지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혹은 자동차 관련돼서 혹시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에 비해서 전후방 섹터가 워낙 견고합니다. 근데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돈을 못 법니다. 근데 사실상 올해는 돈을 벌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도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게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는 향후 정말 호황기가 왔었을 때 오히려 주가는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률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이제 소재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보셔도 우선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는데, 이런 이제 실적도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문제는 없는데라는 그런 이제 답변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간이고, 만약에 혹은 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니까 저는 우선적으로는 셀 업체보다는 이제 소재 업체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셀 업체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모아가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영업이익률이 안 좋을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슬슬 모아가서 연말에 정말 큰 돈을 투자를 해서 큰 수익률을 기대를 하기에는 셀 업체가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률을 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각자 매력도 혹은 투자 성향에 맞춰서 셀 업체를 투자할지 혹은 소재 업체를 투자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재사 중에서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에코프로비엠? 네, 저는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는 영업이익률을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영업이익률이 더 개선이 되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심을 이제 이번에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을 잘 발표하기 때문에 LNF도 아마 나쁘게 나올 수가 없을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쏘아 올린 또 공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가 다 같이 으쌰으쌰 이미 어느 정도 밸류 부담은 좀 덜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소재 업체 에코프로비나 LNF 같은 대형 이제 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만스픽 지금 수익률을 제가 말씀하신 동안 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종목들이 꽤 있어서 오늘 진만스픽 가기 전에 일부 종목 AS를 하고 진만스픽으로 갈게요. 네. 와, 휴마시스가 19%, 16% 수익이 났었고 깜짝 놀란 게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을 지난주에 강조를 해주셨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와, 이거 46% 엄청나네요.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이야 저희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거 가야 될 것 같죠? 일동제약 그리고 네. 휴마시스 답변 주세요. 네, 사실 물려도 대감집에 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장주에 물려야 되는 건데, 일단 일동제약 제가 치료제는 아마 히오노기 제약을 필두로 해서 아마 국내 같은 경우에 일동제약이 그래도 대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슬슬 매도 타임이 온 게 수요일 날 이제 결과 발표가 좀 있습니다. 이제 히오노기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전고점을 가느냐 혹은 여기서 맞느냐,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늘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셔서 소액 비중만 내일까지 보셔서 내일 데이터 수치 발표를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수익률이면은 그래도 어디 가서 자랑할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그럼요. 현재 구간에서 오늘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해 보시는 포지션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할 건 확실히 축하해야죠. 46% 수익이 났고 이익을 챙겨보자. 다만 일정 정말 소액 비중은 남겨놓고 내일 결과 데이터 한번 보고 움직이자라는 거고요. 휴마시스는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서 이제 확진자가 10만 명 아마 돌파를 할 것 같은데, 이 시청자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일단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매도할 타이밍이죠. 이제 10만 명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추가적인 기사가 나오려면 이제 사망자 관련된 기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만 명 딱 나올 때 혹시 이제 뭐 예를 들어 VI가 걸리게 된다면 그때 한 번 정도 매도를 하고, 현재 구간도 어느 정도 좋은 수익률을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고 한번 이제 끌고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 오늘 뭐 말씀 주셨던 반도체나 휴마시스, 일동제약 저희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코로나 조심하셔야 되고 진만쌤도 아직 안 네. 겪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만쌤 없으면 저희가 일주일에 3일이 펑크가 나서 더 주의해 주세요. 자, 진만스픽입니다. 앞서 살짝 예고해 주셨어요. 시장 대응 3단 전략. 현금 확보, 즐기고 다시 현금 확보. 이건 타이밍 싸움이네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FOMC 이전 정도에 한 번 정도 랠리는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은 IT 업종의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단단했죠.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전에 올랐던 부분들은 다 같이 그냥 기술적 반등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오르는 업종과 테마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FOMC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제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제 와서 무슨 현금화 뭐냐.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고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있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FOMC 이전까지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부분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현금화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현금화에 집중을 해보시라. 왜냐하면 FOMC 이후에 예를 들어 미국 GDP가 발표가 됐는데 꺾였어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시장에 또 하방에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악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랠리 때 일부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단기 테마가 굉장히 좀 단단하게 오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면 제가 코로나 1개월 정도는 단기로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세를 주고 있는 코로나 원전 반도체 중 단기 테마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시는 방안이 필요를 하고요. 이런 이제 단기 테마성 이슈로 걷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제 묵은지라고 좀 하죠. 도저히 이제 지금 단기간에는 현금화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 여러분들 다 계좌 안에 한두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8만 원, 네, 혹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뭐 40만 원, 50만 원, 이제 15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단기 수익을 바탕으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정도 이제 기분만 내시고 이제 유동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기간으로 싸우게 된다면은 FOMC 이후에 어느 정도 단기 악재가 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또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전략을 다음 주 FOMC 이전까지는 한 번 정도 랠리는 온다. 그 랠리 때 현금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챙기시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오늘은 종목보다는 시장에 대한 뷰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주신 전략을 한 번 더 복귀해 보시면서 좀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 포트를 좀 먹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덜어내는가에 대해서 좀 방안을 좀 짜주셨습니다. 자, 이제 가나 하나만 좀 해주세요. 네이버, 카카오 하실 거예요? 조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당산 하실 거예요? 네, 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 네. 오. 제가 이제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 조선은 이제 밑에서 잡으면은 난 이제 구간은 10% 나온다고 이제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또 어제 상승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오늘은 매도하실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툭툭 밴드 하단에서는 매수를 한다면은 그래도 단기간 수익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속되는 게 항상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선주든 바닥에서 잡게 된다면 10% 혹은 이제 7, 8%의 목표 주가를 잡고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하심으로써 이 매도하신 금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주요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파동이 조금 더 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본전에 오시게 된다면은 매도를 하시고 밴드 하단에서 다시 잡을 수 네. 있을 만한 기회는 온다. 이제 조선주에 대한 뷰는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한 번씩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활용을 해 나가는 전략을 짜주고 계십니다. 무료 공개 방송을 주말마다 하고 계시는데요. 토요일에 할지 일요일에 할지는 금요일에 돼봐야 저희가 알기 때문에 금요일에 진만쌤 오시면 저희가 또 공개 방송 일정 여쭤보면서 전략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이슈에 대해서 김진만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